네,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셨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프리킥이 제목이 프리킥이란 거를 월드컵이 끝나서 잠시 잊어먹고 있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 003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득점했는데 수석님 평가가 궁금합니다. 제가요. 골 침묵이 계속되다가 네. 첫 골이 해트트릭이었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네, 맞아요. 그때 제가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콘테 감독님께. 네. 제가 꿈에서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30세 에이지 커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월드컵 뛰고 챔피언스 리그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풀타임은 불가능하다. 저 몸도 안 좋은데. 그런데 왜 선발로 넣냐. 후반전에 투입해라. 그러면 상대 수비수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질 때 스피드와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확률이 높다는 거는 과학입니다. 잊지 말아요 콘테. 이런데 후반 교체 투입해가지고 넣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인간 문호. 최재성. 인간 문화 요즘에 잘 안 맞는데 이거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풀타임이 안 되면 전반 끄트머리나 후반에 투입을 해서 손흥민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가동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베스트 플레이어는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없어요. 베스트와 워스트의 경계 혹은 잘하면 베스트. 네. 민주당의 비명이라고 불리우는 비명계 의원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이 국회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또 사법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를 하든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것이 도리예요.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으면 또 모르나 어떻든 반대 목소리나 우려 목소리를 냈거든요. 비명계 의원들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했는데 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개인 문제다. 개인 문제에서 법적으로 다퉈야 된다. 당을 거기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당이 같이 침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당대표 사퇴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제 동의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주는 게 좋죠. 그 입장이란 거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비명계 의원들도. 이건 뭐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면 그 목소리를 내줘야 그동안 냈던 목소리, 그동안 냈던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당내에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부결이 맞다 하면은 부결해야 된다고 내줘야지. 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는 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건 가결시킬 수 없다. 부결이 맞다. 이런 의원들이 다수거든요. 어제 뭐 이상민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이럴 때 내줘야 돼요. 민주당의 길도 있고 소위 말해서 4.0 친문계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의 베스트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이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베스트 그룹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럼 수석님 그 비명계 의원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상민 의원처럼 이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있더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있으시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내지 않는 이유는 내지 않는 거예요?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수석님 보시기에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뭐 내키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결은 맞는데 근데 뒤에 게 또 논거가 두 번째로 뭐냐면은 애당초 대선 경선 때 걱정을 했던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반 이재명 쪽 상대 쪽 의원들의 얘기는 뭐냐면 변호사 합의 대납하고 대장동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은 검찰이 뭐 하여튼 뒤로 흘리기만 했지 아무런 이 정황 근거도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대장동도 뇌물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배임으로 다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경선 당시에 반명 의원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요 두 가지 사유가 사실은 번지수가 왕창 이동이 돼가지고 성남 FC하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이 넘어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대북 송금 문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대선 당시에 제기했던 그런 우려, 걱정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가능성이 높게 봤었거든요. 그 반명 의원들이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그때 주장의 근거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좀 다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어쨌든 비명계 의원들이 뭐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8명 의원 이상 야 이재명 대표는 구속되는 게 맞아라고 찬성으로 돌지 않는 이상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거죠 지금 상황 당내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부결 이후에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야당이랑 뭐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며 예전에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잖아. 근데 본인 문제가 되니까 이걸 쓰는 이유는 뭐야라는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요. 네. 불체포 특권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것을 검찰의 과잉 수사 정치적 행위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현행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 의사를 물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국회에서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제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최소한 주장이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뭐 저는 뭐 번지수 바꿔가면서 죄를 조각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별건으로 가고 막 번지수 돌리고 막 이러면서 최초의 국민들에게 이럴 수가 하고 충격을 주고 흔들었던 대장동 뇌물 받고 뭐 그다음에 이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애당초 굵은 혐의들은 사실은 많이 지금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은 현행법이고 최소한 검찰의 주장과 또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님 수석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 뭐 언론에 따라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들도 있던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사법 리스크보다 검찰이 사실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민주당 내에서 먼저 나온 말이거든요. 반명 쪽에서 대선 당시에 대표 출마 당시에. 그런데 사법 리스크 자체보다 검찰이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은 압수수색과 단군 이래 최고로 이 많은 공격을 했어요. 막 총탄을 막 그냥 쏴대는데 기관단총을. 그걸 방탄하는 게 아니고 방패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처지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환경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전쟁이 터져도 할 일은 해야 되고 또 밥은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민생행보 노력, 민생행보 플러스 현안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이제 정무 정치적 행위들도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실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검찰의 공격과 제1야당으로서의 국민 신뢰를 얻는 작업과 이것을 하나는 막고 견디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국민들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리딩하는 정책 의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책이 너무 많았잖아요. 첼리스트 사건부터. 그래서 이런 점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확 올라간 게 아니고 민주당이 떨어진 거다. 민주당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의원님, 수석님 이런 걱정들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불구속 기소할 거고 검찰이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해서 많으면 두 번은 매일 중앙지법 당대표가 가야 되고 검찰이 앞으로 남아있는 뭐 대북송금이나 뭐 백현동 검찰이 살라미 전술처럼 계속 영장을 치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 부결 그러면 또 여당에서는 방탄국회 이 얘기 할 거고 방패국회죠. 예. 어떻게 여당의 프레임 쏘고 있는데 예. 방패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야당이 해보려고. 그럼 그거를 계속 총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민주당 쪽에서 너무 부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속영장을 왜 토막내서 여러 차례 합니까? 일반 국민도 그렇게 해요. 더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인데. 예. 그래서 일반 국민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면은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은 모아서 한다든가 불가피할 때 뭐 추가가 뜨거나 뭐 이랬을 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냥 막 애당초 토막내서 하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석님, 검찰의 뭐 그런 영장 청구 방식이 그 늪에 빠지면 안 되죠, 민주당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살라베 전술로 계속 치고 들어오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임시에 그래서 무서운 거죠. 검찰이 강력한 검찰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검찰이 정치를 하거나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 이상민 의원도 저희 인터뷰할 때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시던데 당원 80조 보면 기소되면 당대표 물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구속 기소되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는 게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 앞서 말씀하신 그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당원 80조에 이게 이제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근데 애당초 그거 만들었을 때의 입법 취지처럼 재정 취지가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 뇌물 받고 이런 거는 기소와 동시에 이제 벌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3자 뇌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제3자 뇌물은 다툼에 개인이 착복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먹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부패하게 그걸 가지고 무슨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어디 몰래 돈을 숨겨놨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그거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등자 하나가 붙어가지고 이제 당무회의에서 정치보복의 경우에는 이제 심의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수영이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치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출된 당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야죠. 검찰이 지금 이 기소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상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시장 당시에 행정행위를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이 충돌 다툼으로 보는 것이냐? 최소한 돈 안 받고 최소한 돈 안 숨기고 이랬던 거고 그건 검찰도 입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원 80조 이번 현행 말고 과거 등자 하나 붙은 것도 재정 취지가 개인의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안하고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워스트 봐야 돼요. 워스트. 자, 맨날이래 맨날. 이게 참.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천공 관련 지금 CCTV 확보하겠다고 나선 경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우선 경찰은 CCTV 확보 의지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뭐 압수수색 영장도 아니고 그냥 이 협조, CCTV 협조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 반드시 확보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헛물 켜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 CCTV 확보에 나섰다고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자꾸 폭탄 돌리기를 해요.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데 육군으로부터 천공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들었다, 보고받았다.
그래서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이 네. 그냥 들었다예요. 그다음에 CCTV 포렌식 할 수 있느냐도 네. 그거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전 국정원장 고발할 때 대통령 승인 받았다고 그거는 대통령한테 떠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관이 그냥 이 자기 이 부하직원? 아래나 네. 또 옆구리에 경찰한테 지금 떠밀고 있는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면 네. 장관부터 나서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스트 한 명 더 계시다고 저희 제작진한테 말씀하셨는데 원래 할래다가 네. 뭐 항상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한 3분 있어 하셔도 됩니다. 김기현 지금 후보예요. 김기현 당대표. 후보요? 예. 지금 뭐 여론조사상에는 1위를 달리는 거로 나오긴 저는 뭐 하는데 애당초 예. 이 결선 투표 없이 예. 과반 득표해서 김기현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다음 총선 공천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가 2년 받았잖아요. 그 진박 공천할 때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가 있고 네. 공천에 개입한 거죠. 예. 공심위원장 인선에 개입하고 친박계 의원들 꼽으려고 네. 정무수석 시켜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판결 내용이 네. 이랬어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유죄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상의하겠다고 했으면 이건 일반 당무 개입하고 다르거든요. 당무하고 선거예요. 예.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이에요. 예. 이거를 상의하겠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최소한 교도소 담벼락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안이? 저건 실현한 거예요, 실현. 그래서 워스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요 이제 청공권이 또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수석님, 수석님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하셨지만 사실 여당의 공천에 청와대 또는 용산 대통령의 의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게요. 예. 과거의 총재 시절 퇴행적 정치 때 그때는 그렇게 했죠. 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예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하고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대를 현재에 착시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30초. 건진 법사는 어디 있죠? 그 저도 모르죠. 그 저한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천공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흐지부지하게 네. 이렇게 수사를 하고 말 거예요. 건진도 뭐라 그랬어요. 세무조사 무마하고 예. 또 인사, 청탁 등을 이렇게 수집하고 다닌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보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예. 있으면 있다고 해. 그래서 천공 사건을 볼 때마다 그러면 건진은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석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